네, 안녕하세요. 백혜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켈리 혜정 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전시 주제와 작품들의 관람 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the urban city에서 The Vault Gallery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urban city에서 운영하는 Postmark Art Center 그 안에 있는 어떤 Vault Gallery인데 참 특징이 아주 유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갤러리 안에 전시하는 작품들이 있는 안에 하나의 금고처럼 조그만 공간이 따로 완전히 밀폐돼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솔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항아리 제가 만들었는데 그걸 항아리를 보면은 그거는 항아리에 그 골을 내서 한국 한지를 다 엮어서 그 벽에 있는 그 색깔이 다 안에서 그 한지 색깔로 투명하게 보이게끔 함으로써 그 항아리 안에서 색이 잠재 있다는 거, 겉에 표면에서 바르는 색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 볼트 갤러리에 있는 제 전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그 도자기로서는 지금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 또 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그 작품은 제가 어떤 커미션을 받아서 그 만든 작품인데 그 큰 교회에 큰 창문이 7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자기가네들이 전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소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의 그 전통 도자기 그 우리의 보물 국보들을 모아서 7가지 형태를 다른 형태를 모아서 거기에다 한국의 그 민화에서 나오는 그 민화의 그 심볼 되는 꽃, 매화든지 그리고 까치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런 두 관계, 두 공간에서 있는 거, 항아리가 바로 그 경계서에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한국의 그런 도자기든지 한국의 그런 개념이 제 그림에 많은 그 근간이 되는 게 그게 결국 제 스스로인 것 같아요. 그 한국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한국 외국분이 왔을 때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소재로 거기서 한국 도자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는 특히 보는 게 그 색, 거기 오방색과 그 조각보, 한국의 조각보를 이용해서 그 조각보를 밑에다가 깔고 그리고 그 색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 항아리로 이어지고 그 항아리에서 그 공간으로 사라지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빵에 있는 색, 항아리에 있는 색 포함해서 항아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색을 연출했다고 만든 작품이에요. 네. 초현실주의요. 그거는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attractive한 그런 필드인데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의식으로 사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이 사실은 이게 초현실 작품인데요. 오늘 그래파이트 아트센터에서 하는 전시인데 그 예를 들어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작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 경우는 이제 오렌지 벽이 2개가 있는데 이 벽 안에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일어나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 제가 무의식의 세계에 있으면서 거기에 그 힘찬 말이 위에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그 벽 바깥으로 저기 보이는 게 바다고 하늘인데 거기에 그 저쪽 세계인 거죠. 저는 여기 안에 있고 복잡한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여기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그게 풍선을 들고 빨간색으로 한 게 그걸 보라는 거죠. 작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세상을 무의식 세계는 넓고 이렇게 큰데 여기에 이렇게 자그맣게 우리가 있다는 거. 여기에 나라는 존재. 그러면서 밖을 가고자 하는 어디 저쪽으로 무의식 저쪽에 먼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거. 이제 그런 의미의 약간 이미지를 갖고 한 거고요.
이 그림은 또 하나인데 이 그림은 사실 이 지금 바닥이 체스예요. 체스 플레이. 그게 우리가 체스 게임 하듯이 이 동상은 그 로마 군인 그런 동상인데 사실 건장하고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전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잘려진 거죠. 뭔가가 충분히 없는 거. 그거 옷 거래가 이게 밑에는 이제 물이에요. 이게 체스 플레이지만 그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할 수도 있죠. 그 항상 저쪽은 또 나인데 그게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어떤 대화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걸음이 참으로 델리케이트할 수가 있고 이 중간에 보면 이게 빠진 여기 체스가 밑에가 없어요. 여기에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 그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은 저쪽을 보면은 그러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저쪽 세계는 저기가 있고 이거는 이쪽 세계. 그러면서 저쪽 말은 보면은 벌써 한 다리를 그 체스보드에 하나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을 내디고 있는데 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왔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 그게 앞으로 더 나오건 현상인지 아니면 거기서 저제를 받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모든 게 어떤 게 슈리얼리즘인데 사실 그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의식 세계의 어떤 그 표현인데 의식적으로 좀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이 전시가 사실 delusions예요. 그 제목이.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까지 연결되는데요. 어떤 전시에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근데 이런 제가 타이틀 delusion이란 전시를 봤을 때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것도 전시에 그러면 출제를 하자.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네. 그 작가의 시를 놓고 그 시에 대해서 그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가 온소, 그러니까 그 원형 그림을 그리는 무구로 우리가 그릴 때 그러니까 이게 서양시였지만은 그리면서 거기에 무한한 세계를 보고 어떻게 또 하나는 이게 일단 그리고 나면은 그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 다른 유화든지 이 아크릴 그림은 또 제가 좋아하는 면이 하나이긴 한데 그려놓고 사실 보면은요 어떤 그림은 저게 왜 내가 저렇게 했을까 하고 바꾸고 싶을까 있어요. 그러면 바꿔요. 근데 그런 바꿀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이 엔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북으로 한번 그리고 나면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수채화처럼. 근데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인커스틱도 하는데 인커스틱은 그 비왁스 밀랍으로 그리는데 그거는 거기다가 색감을 넣어서 그걸로 그리는데 그리면서 그거를 퓨즈해요. 불로 그걸 지져요. 그러니까 프로페인 가스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린 자체가 제게는 하나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놨을 때 나는 이렇게 놓고 싶었는데 불을 주는 순간 그게 완전히 퍼져나가는 모습. 그러면은 그거를 억셉트해야 되는 거,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 순간을, 그러니까 지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런 그림과 다르게 그거는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있는데 그 인커스의 경우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거를 그 시와 맞춰서 사실은 제가 만들었어요. 뭐를 갖고 싶으냐, 뭐를 보내느냐 하는 거에 많은 거를 체념해야 된다는 거, 체념이라기보다 보내줘야 된다는 거, 가질 수 없다는 거, 이제 그런 식의 건데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막 끝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그런 참여한 전시였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또 한 곳에 또 전시가 됐는데 그건 한국 도자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꽃 그림으로 그 분위기가 조금 그곳이 좀 화려한 분위기를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완전히 항아리에다 꽃을 마구 심은 그런 그림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루미나타 그게 있었어요. 프리먼트에서 페스티벌. 그러니까 한국의 달 항아리를 한 8feet 정도의 큰 조각처럼 만든 게 조각이 아니라 이제 쇠와 헝겊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루 하는 행사였어요. 그 그린레이크에서 밤에 루민드하다니까 불이 있죠 안에. 그런데 그 전시를 하는데 한 5천 명이 왔다는 것 같아요. 그날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반응을 봤을 때 제가 갤러리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제 그림에 관심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달라서 이 사람들은 그냥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랜턴 등을 들고 다 나타난 사람인데 제 그 문자를 보면서 하고 그때 놀라는 모습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눈에 마주쳤을 때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 그런 게 그 사회 속에서 자연 속에서 공공시설 속에서 우연하게 접하는 예술 그런 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제가 작품하는 것 중에 모든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그렇게 아트가 저쪽이 아니라 Art is me 라는 걸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Why don't you try? 당신도 그림을 그려보라고 당신도 한번 접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수많은 정물 중에서 도자기를 작가님의 주요한 예술적 언어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도자기든지 항아리든지 그게 그 제 그림의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도자기라는 게 한국의 도자기라는 게 그 형태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도자기 안에 많은 거를 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자기 안에 그 제 그리운 부모님, 어머님 또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어머님이 제 집에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그 현관을 들어서면 그 도자기가 있어요. 그 백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항상 어머님 꽃을 꽂아놓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릴 때 그냥 보고 자랐는데 그냥 그렇게 자랐는데 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리고 오실 때마다 한국 도자기를 선물하셨어요. 절대 미국에 오실 때마다. 그래서 그런 도자기라는 게 저한테는 어머님이고 모국이고 한국이고 그런 아주 강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색으로 어느 날 그게 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얀 도자기가 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Seattle Asian Art Museum에 갔을 때였어요. 근데 한국 도자기 멋 전시가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거기서 하얀색이 아니라 색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색을 보면은 완전히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제겐 그 화려한 색깔이 더 보였기 때문이었고 결국은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국적인 거, 한국에 대한 미,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모두 도자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어떤 한국적인 어떤 민화, 꽃 그런 것도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와의 대화인 것 같아요. 완전히 서양화가 안 되는. 또 하나 하자면은 그거는 permanent, 영원하다는 거죠. 깨지지 않은 한은 그대로 있는데 이 꽃이든지 주변의 자연물은 사실 사라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데 이 항아리는 200년 넘은 항아리, 뭐 300년, 뭐 이런 항아리가 다 있잖아요. 몇천 년 넘은 항아리들도 있고. 그게 그 영원함과 어떤 그 일상 사라지는 것과 어떤 그 비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소재로는 참 깊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그 형이든지 색이든지 어떤 그 컴포지션 서로 구조가 그런 거를 자꾸 그대로는 아닌데 그대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해석해서. 그래서 이 미국 커뮤니티에도 보면 아트 커뮤니티가 많은데 활동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보이스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적어요. 동양인 보이스가 이 미국이란 그 미팅에도 가면은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서양 애들인데 소위 말하면 거기에 보이스가 작은데 거기에서 그 한국 팀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한국 모티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다이버시티이고 보이스인 것 같아서 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번역하는 제가
트랜슬레이트해서 세계 언어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제 앞으로의 목적입니다.